오늘 사용되는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들이 무엇인지를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종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를 평균을 M1, 표준 편차 시그마1, 그 다음에 얘는 M2, 시그마2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게 최대값, 확률 밀도가 가장 클 때가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를 두 개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표준 편차가 큰 거냐면 값들이 분산되어 있는 두 번째 그래프가 시그마가 큰 것이고요. 시그마가 작으면 첫 번째처럼 중심, 평균에 좀 더 모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두 표준화해서 일치시킬 수 있는데 일치시킬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넓이가 변하지 않게 변형을 하나로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평균이 M1, M2인데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 평균이 0이 되게끔 맞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좌우로 평행이동만 하고 모양은 이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균을 0으로 한번 맞췄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평균이 일치된 상황이고요. 그럼 당연히 이 넓이는 변하지가 않았겠죠. 평행이동만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표준 편차가 1인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넓이들이 바뀌지가 않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넓이야 사실 뭐 어느 그래프든 간에 넓이가 똑같게 이 x값을 적당히 조정해주면 넓이가 같아질 텐데 이 x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균에서 얘가 시그마에 몇 배가 떨어져 있었는지를 봤을 때 시그마 2의 k배를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시그마가 지금 1이 된 거죠. 그럼 시그마가 1이니까 1의 k배 한 거. 이 길이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기준으로 몇 배 떨어졌는지, 몇 칸을 떨어졌는지를 그대로 가면서 넓이를 안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표준화 한다고 하는 거고, 자, 이 기호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쓰지 않는 기호긴 한데 제가 편의상 썼고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일 때 얘를 m을 빼준다는 거는 평행이동하는 거고 시그마로 나눈다는 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준화를 한다고 하고 그럼 이제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를 일단 한 문제 간단한 거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파프리카 한 개 무게가 표준 편차 20, 평균 18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라지 x라고 하면은 얘가 180, 20 제곱 따르는 게 되겠죠. 한 개 선택을 했을 때 190 이상이고 210 이하일 확률이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190이네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표준화를 한다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균인 180을 빼주고요. 표준 편차인 20을 나눠주는 거겠죠. 그럼 여기는 보통 Z라고 쓰겠죠.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 자, 그러면은 0.5부터 1.5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있을 때 0.5부터 1.5까지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여기가 될 텐데 보통 1.5까지 넓이를 표해서 이렇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0.5까지 넓이 빨강색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4332에서 0.1915를 빼면 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분포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대칭 관련해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대칭에 관한 힌트를 감을 바로 잡으셔야 하고요. 여기 평균을 m이라고 하면 똑같은 x만큼 떨어졌을 때 여긴 m 플러스 x, m 마이너스 x인데 넣었을 때 확률,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면 얘가 나오냐면
m-x를 대입하시면 m 플러스 x 보자. 네, m-x를 대입하면 이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이 나와도 평균이 m이다 라는 걸 캐치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b를 대입했는데 같다. 물론 a랑 b가 같을 때 말고 다를 때 이렇게 대입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값이 평균이 되는 거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평균이 m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A 이상일 때랑 B 이하일 때 확률이 같다라고 했으면 여기 A 기준으로 이만큼 넓이하고 그 다음에 B 기준으로 이만큼 넓이하고가 같아지려면 이게 평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N 이하일 확률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해보시면은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7까지 대입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Z가 여기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 이하, 그 다음에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하,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하, 그 다음에 4 대입하시면은 0이야. 5 대입하시면 자, 제가 일부러 이쪽에 쓰는 거겠죠. 3분의 1이야. 6 대입하시면 3분의 2이하, 마지막으로 7 대입하시면 1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요거 보시면 마이너스 1이하, 1 이하인데요. 마이너스 1이랑 1은 평균인 0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래서 이쪽 넓이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더할 건데 이쪽 넓이는 보시면은 여기랑 같겠죠. 그래서 얘를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 넓이는 사실 얘랑 같고 2번 넓이는 이만큼 되니까 두 개 더하면은 넓이 1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2랑 3분의 2로 생각을 하셔도 자, 이게 1번 넓이, 2번 넓이인데 1번 넓이는 얘랑 사실 같고 2번 넓이는 1번하고 더해주면은 1 될 거고 얘도 1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0이 하니까 이쪽만 더해주시면 정확히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1 3개랑 2분의 1을 더해주시면은 3.5, 2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푸실 때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항상 대칭성을 염두에 두시다가 이런 식을 보고 대칭이네, 평균이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균 m이 100이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표준화해서 한번 풀어보시면요. m 빼고 그 다음에 그럼 0이죠. 첫 번째 m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눠주시면 이게 0.4772가 되는 건데 표준화했을 때 4772가 나오면 여기가 2라는 거죠. 여기가 2가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는 4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그러면 평균인 100을 빼서 마이너스 6인데 4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4분의 6, 그 다음에 100 빼면 10인데 4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5부터 얘 같은 경우에는 2.5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5하고 2.5하고 2.5를 대입했을 때 이만큼 넓이가 0.4938이고요. 그 다음에 1.5일 때 0.433인데 1.5를 이쪽에 대입했을 때 넓이나 왼쪽이나 넓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빨강색, 파랑색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4332, 0.4938 더하면은 0.9270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항상 대칭성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이거를 보고 평균을 알려준 거네 라고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있는데 64 이상 면적하고 56 이하 면적이 같다는 건 이게 56이랑 64가 대칭적이라는 거고 따라서 평균은 얼마라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서 반띵해서 60이 평균이네 라고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곱의 평균을 줬으니까요. 우리는 평균의 제곱을 생각해 보시면
3600 되는 거겠죠. 이거는 사실 그러면 뭘 준 거예요? 분산을 준 거겠죠. 분산은 이거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여기서 얘를 빼면 16이 나오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씌어서 4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 다 나왔죠? 얘를 표준화 시켜 보시면요. 평균 60 빼서 8, 그 다음에 표준 편차 4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 이하인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표준화 할 때가 많은데 이 문제는 사실 이거 표준 정규분포로 표를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시그마 기준으로 몇 칸 떨어져 있지?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2칸이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68 이하인 확률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요. 68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균 기준으로 얘가 몇 칸 떨어져 있냐? 라는 건데 8 떨어져 있잖아요. 8 떨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가 4예요. 그럼 얘는 몇 시그마 떨어진 거예요?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m에서 얘는 2 시그마만큼 간 거니까 결국 얘를 준 겁니다. 요만큼이 m 플러스 2 시그마가 0.477이 되는 거고 얘는 0.5니까 이제 더해서 정답은 0.977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가 뒤쪽에서 문제 풀 때 이렇게 기계적으로 표준화하는 거 말고 이렇게 당연한 건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푸는 것도 섞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이게 m 플러스 10이랑 m 빼기 12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준 숫자가 아니고 m에서 똑같은 12만큼 더해지고 빼진 거죠. 그러면 이게 대칭성이랑 관련이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평균 m이다 라고 하면요. 똑같이 12만큼 떨어진 m 플러스 12, m 마이너스 12를 찍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앞쪽에는 m부터 m 플러스 12까지니까 여기 1번 넓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m에서 12를 뺀 거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거 이하니까 2번이 여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1에서 2번을 뺐더니 0.3664가 됐다고 했어요. 되게 당연히 m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번은 이쪽이랑 넓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1, 2번을 더하면 여기 절반이니까 0.5가 될 거고 문제에서 1, 2번을 빼면은 0.3664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등식을 더해 주시면 1번을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m부터 m 플러스 12까지가 1번의 넓이였는데 그게 0.4332가 된다고 했고 그러면은 얘랑 이제 똑같은 거죠. 0부터 1.5까지. 그래서 얘를 한번 표준화를 해보시면은 m 빼고요. 시그마로 나누시면 되겠는데요. 시그마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m 빼면 12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될 텐데 얘랑 이제 얘가 같으니까요. 이거 두 개 같아지게끔 시그마를 정해주시면 8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게 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니은 관련해가지고 가끔씩 쓰이는 테크닉이니까 하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요. F12 같은 경우는 자 K에다가 12 대입하시면 4부터 12까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6 대입하시면요 28부터 36까지가 되겠죠. 근데 평균이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확률 밀도 함수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20이 평균이 되는 거고 첫 번째 값은 4부터 12예요. 그리고 28부터 36인데 생각해보시면 28이랑 11은 자 28이랑 12는 더하면 40이니까 반띵해서 20이죠. 그러니까 10이랑 28의 평균이 20이기 때문에 10이랑 28은 20 기준으로 좌우 이제 떨어진 값 정도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여기
이제 대칭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36이랑 4를 생각해 보시면 더하면 40이기 때문에 20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12랑 28이 대칭, 4랑 36이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는 당연히 두 개가 같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이 문제에서 챙겨갈 거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B 빼기 A가 지금 여기 8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8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잠깐만요. 생각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제가 그었어요. 이 길이가 일정해요. 빨간색 길이가 일정한데 넓이를 구하는데 얘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 생각해봐요. 그럼 시작점과 끝점을 표현했다 치면은 언제가 이게 넓이가 최대가 되냐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가 평균에 대해서 대칭적이고 평균에서 지금 높이가 제일 높죠. 최대값이죠. 그럼 이쪽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구해야지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의 정중앙이 평균 이렇게 딱 될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 일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언제 최대가 되냐라고 하면은 여기 시작점이 k 빼기 8이고 여기 끝점이 k인데 거기 정가운데가 평균이 될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평균이 20이 돼야 되니까 더해서 반띵해서 20 나오니까 더하면 40이 될 때, 그래서 k 값이 24일 때가 최대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fk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요. 지금 k 빼기 8에서 k까지예요. 그 다음에 24 빼기 k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6 빼기 k에서 24 빼기 k까지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평균이 20이니까 k 빼기 8이랑 k가 있다 쳐요. 그러면 이 넓이랑 같으려면 이 반대쪽에 생겨야겠죠. 그럼 k랑 누구의 평균이 20이냐 더해서 4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40 빼기 k고요. 여기 세모랑 k 빼기 8의 평균이 20이 되려면 k 빼기 8의 세모를 더해서 4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48 빼기 k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fk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p 40 빼기 k부터 48 빼기 k까지 넓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얘랑 이제 다르니까 디귿은 아마 틀렸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일치되게 하려면 f 48 빼기 k잖아요. 그러니까 f 48 빼기 k랑 fk가 같은 거고 24 빼기 k랑은 다를 겁니다. 실제로 얘네들을 여기 찍어보시면 얘네랑 대칭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평균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라는 거에 플러스로 평균 기준으로 상대적 위치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면서 그래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평균에 대한 대칭성 그리고 평균 기준으로 상대적 위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있을 때 결국 평균이 있으면 여기 이제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크겠죠. 그리고 위치가 이제 다르다 쳤을 때 이게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 얼만큼이라는 건 기준이 시그마예요. 표준 편차 기준으로 몇 배만큼 떨어져 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요. 이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도 확률 변수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표준 편차가 다르면 자 이렇게 시그마 작은 거 있고 시그마 큰 거 있다 치면은 평균이 똑같아도 똑같은 위치에서도 이제 함수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게 함수값이 같다고 해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건 아닌데, 근데 문제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명 다른 확률 변수인데 표준 편차가 같을 때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같게 이렇게 주면은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거리만큼, 세모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때 여기 함수값은 어떻게 써요? 같겠죠. 네, 그래서 확률 변수가 한 개거나 표준 편차가 같을 때는 이제 무조건 평균으로부터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더 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표준 편차가 같아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에 12 넣었을 때 그리고 26 넣었을 때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F의 확률 밀도 함수, G의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요. F에 12를 넣었어요. 근데 평균이 10이었죠. 그러면 얼마 떨어져 있지? 라고 하면 2만큼 떨어져 있죠. 26을 넣었을 때도 같다라는 거는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여기 평균에서 똑같은 거리 2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만큼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26이 있는 거고 여기랑 이제 함수값이 같은 게 되겠죠. 자, 근데 26이 오른쪽에 만약에 있다 치면은 26 이상인 확률이 0.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이게 절반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26은 여기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거리는 얘랑 똑같이 2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평균이 28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표준화 해보시면요. 평균 28을 빼면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문제에서 4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2 이하인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쪽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쪽 넓이 구하는 거랑 같고 그러면 전체 0.5에서 이만큼 빼면 되는 건데 이만큼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이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0.0228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같은데 이번에는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엔 F, G 둘 다 확률 밀도 함수 안 그리고 말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함수값이 더 크니까 평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야지 함수값이 큰 거죠. 근데 F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이제 10이었죠. 그러면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2죠. 그래서 Y 같은 경우는 20이랑 M까지 거리인데 그게 2보다 더 가까운 거니까 2보다 작은 거겠죠? 그래서 평균 M까지 20에서 M까지 거리는 절대값 M-20이라 쓸 수 있는데 12에서 10까지 거리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M의 범위가 18부터 22까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M에 대해서 21부터 24까지의 최대값 물었어요. 표준 편차는 고정되어 있고 평균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21부터 24인데요. 여기가 이제 평균이라고 해봅시다. 이 내용을 아까 앞장에서 했는데 얘는 지금 21에서 24까지면은 21에서 24까지 있으면은 정 가운데가 얼마냐면 3칸 갔으니까 1.5칸 가면 22.5가 되겠죠. 정 가운데가. 그럼 이 가로 길이가 이제 일정할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M 값이 22.5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저 멀리 있거나 이쪽 저 멀리 있는 것보다는 M이 최대한 정 가운데 오는 게 좋겠죠. 근데 M 값이 정 가운데 오려면 지금 22.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최대한 22.5에 가까이 되려면 n 값이 18이 돼야 되겠어요? 22가 돼야 되겠어요? 그나마 22.5에 가까운 거는 22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표시해보면 자, 이쪽이 18 되고요. 이쪽이 22 되고 n 값은 n 값이 20이고 여기 24 이렇게 됐을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이 22일 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보면은 22 빼고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설명 안 하고 바로 할게요. 이거 두 개 더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0.5328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 x가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y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식들을 보면은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평균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크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m이 자연수라는 거니까 이걸 힌트로 m 값을 정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10을 대입했을 때 20보다 크다는 건 10이 평균 m에 더 가깝다는 거고 4보다 22가 평균에 가깝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10이랑 20 중에 10과 20이 있으면 정 가운데 이제 뭐가 있냐면 정 가운데 있는 게 15죠. 근데 평균이 10이 더 함수값이 크니까 10이 평균에 더 가깝죠. 근데 15가 되면은 10이랑 15까지 거리가 5로 같은 거잖아요. 그럼 평균이 이제 10에 더 가깝다는 건 어디로 가야겠어요? 15일 때 두 개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10에 더 가까우려면 n 값이 15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10은 m에 더 가깝고 20은 더 머니까 10 대입했을 때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m 값이 15보다 작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4랑 22가 있으면 정 가운데 있는 거는 13이 되겠죠. 근데 m 값이 22에 더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3일 때 좌우 거리가 같은데 22에 더 가까워지려면 13에서 더 커져야겠죠. 따라서 m이 13보단 크고 15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m 값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4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줬고 평균 구했죠. 그럼 17부터 18까지니까 표준하시면 14 빼고 5로 나누시면은 0.6부터 0.8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0.06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까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시그마가 같아요. 표준 편차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다는 거를 통해서 평균까지 거리가 같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보면요. 자, x에 관련된 거를 빨강색, y에 관련된 걸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평균이 m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m2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때 빨강색에 24, 파란색에 28 넣은 게 같다고 했죠. 그리고 m1에서 24까지니까 24가 더 오른쪽에 있네요. 평균보다. 이때 하고 그리고 28 대입했을 때 같다라고 했는데 m2보다 28이 왼쪽에 있게 그리면 여기 높이 똑같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한데 거리가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평균까지 거리가 이거 두 개 거리가 같다는 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 넓이도 같을 거예요. 근데 이 넓이를 두 개 더했더니 0.9544가 된다라는 건데 얘는 0.4772의 두 배니까 이 넓이가 0.4772가 된다는 거고 그럼 0부터 이 시그마까지 갔을 때 넓이가 0.4772가 되는 겁니다. 이건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든 거니까 여기 거리가 이 시그마, 여기도 이 시그마가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식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얘를 넘겨주시면 더해서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24 이하니까 이만큼 넓이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36 이하니까요. 36을 이쪽에 그려봅시다. 이거 두 개 넓이를 더하면 1이 된다는 거고 그럼 얘랑 넓이 파란색끼리 같겠죠. 이거 전체를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같은데 그 넓이가 같다는 건
이 파란색 부분이 생긴 것도 완전히 같을 거고 여기가 36인데 여기 24를 그대로 이동시킨 게 36이 될 거니까 여기도 2시그마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28부터 36까지가 4시그마가 되는데 그게 이 거리차가 8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시그마를 구하면 2가 되는 거고요. 시그마는 여기 x에서도 시그마가 2인 거죠. 근데 여기가 24인데 2시그마, 그러니까 4만큼 떨어진 게 24니까 평균은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2니까 얘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20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되겠고요. 다음에 얘는 20 빼면 1이니까 2로 나누면 0.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실 때는 얘랑 더해주시면 되겠죠. 더해주시면은 0.5328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좀 전 문제에서도 쓰였는데 더해서 1이 된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이니까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x를 빨간색으로 y를 파란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x는 평균이 m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8 이하다 라고 했으니까 이 왼쪽 넓이가 되겠죠. 그거하고 y가 8 이하다를 더했을 때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똑같은 8로 맞춘 거고요. 얘는 이제 평균이 2m이 되는 거니까 빨간색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그린 거겠죠. 그러면 파란색 넓이 얘하고 빨간색 넓이 얘를 더했을 때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넓이가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이만큼 넓이랑 이만큼 넓이가 같아지는 거겠죠. 근데 좀 전에 문제랑 다른 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얘는 표준 편차가 같은지 모르는 상태예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평균으로부터 이 거리가 같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거리가 같다고 못하는데 뭐가 같은 거냐면 평균으로부터의 상대적 위치, 그러니까 시그마까지 고려했을 때 이 거리가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넓이가 같으려면은 얘는 m에서 8까지 거리니까 8 빼기 m인데 걔를 표준 편차 2로 나눈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거리를 2m에서 8을 빼셔야겠죠. 거기를 시그마, 표준 편차가 지금 시그마죠. 이렇게 나눈 것까지 고려했을 때 거리가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준 사실이 요거 하나 있죠. 이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보면은 평균 m이죠. 평균 2m이죠. 2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은 4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가 되는데 그게 0.3085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3085를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가 0.308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더해서 0.5가 돼야 되니까 0.1915 되는 거겠죠. 따라서 0.1915는 0.5일 때죠. 이쪽 반대편이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0.5가 되겠네요. 근데 얘랑 비교해 보시면은 얘는 분모 똑같고 2m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배 한 거죠. 그래서 얘가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n값이 나오겠네요. 1이 되려면 여기 2 돼야 되니까 n값이 6인 거고요. 그럼 여기 대입해 보시면 2, 6, 12에서 8 빼시면 4죠. 나눠서 1 되려면 시그마가 4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x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 확인해 보시면은 평균 m, 표준 편차 2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지금 4죠. 4에서 평균 m이 6이었죠. 빼시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값은, 자, 이거에다가 0.5를 더해서 0.34,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4 빼기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0.5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1587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문제 푸실 때 항상 머릿속에 유념해야 될 거 두 가지가 대칭성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유념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올 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방 푼 문제들에서 어떤 평균이 아니고 확률 두 개를 더해서 일 되는 거 있었죠? 이 식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평균까지의 거리, 근데 시그마가 같을 때나 확률 변수 한 개일 때는 그냥 거리를 생각해서 가까울수록 평균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다를 때는 이제 표준 편차를 나눠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가까지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눈 거리가 같으면 넓이가 같은 거고요. 표준 편차가 다를 때 더 가깝다고 함수값이 더 큰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